CR 인베스트는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요? 이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조건은 무엇일까?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가져가 보고 또 자연을 통해서 또 생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DNA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900% 고상장, 신산업 질주가 시작됐다. 한국, 세계시장 선도자 길 열렸다. 전기차용 배터리 902%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시장 규모 대비 2030년까지 무려 902%가 성장한답니다. AI 반도체 537%가 성장합니다. 로봇 486%, 우주산업 120%, 수소 관련된 56%. 그러면 우리는 수소보다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이쪽 시장이 훨씬 더 성장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회사를 발굴해서 미리 심고 키우다 보면 결국은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지나가는 유튜브의 가십거리에 의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냐? SNE 리서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트너, 현대차, 보스턴 컨설팅그룹 로봇, 메릴린치, 국제에너지기구 수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 자료들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자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자료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를 삭감합니다. 이 전망치의 50%를 삭감해서 자, 902%가 성장한다고 보면 나는 451%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신문에서 어떤 자료의 전망치가 나오면 그 성장의 예상치를 절반을 깎아서 저는 보면서 이 전망치에 따른 종목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별로 애널리스트 말고 리서치들, 이렇게 하는 자료, 리서치 자료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엄청 많아요. 15개, 20개의 증권사들에서 고액 연봉자들이 내놓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내놓는 리포트가 있다. 그 리포트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검색하고 단어 적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산업을 보는 눈이 생긴다. 투자는요, 조금씩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문이 왔을 때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자료 중에 전부는 믿지 말고 50%를 삭감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내년에 GDP가 드디어 뭐가 됐다고요? 1000조가 돌파됐답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1경 8,750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예상보다 2년이 앞당겨졌다. 또한 중국이 2030년에 세계 1위 경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2030년 중국이 세계 1위가 된다고 하는 사건이, 중국이 1등이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한국에게는 불행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9년 동안 중국의 이 행포를 대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군사 분야, 정치 분야를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역사에서 당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6.25 때도 마찬가지죠.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알고 이 데이터를 그냥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한국 양극재 시장 주도 2차 전지 소재주 주목. 근데 이 자료가 여러분 이미 4년 전에 반영된 자료예요. 지금 이 주식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PBR이 25에서 심지어는 40, 50에서 거래돼요. 물론 앞으로 이 기업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닥권이 아닌 이미 가격이 프리미엄이 심한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이 관련된 내용은요,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 2015년도, 16년도, 그리고 가장 타이밍이 뭐냐면 한일 경제무역전쟁, 그때까지가 필요했던 신문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개미들을 유인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라고. 그러니까 신문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광물 가공 90% 장악한 중. 얘네들은 1등만 하면 어때요? 이게 민족성이 그래요. 이 나라의 민족성은 1등만 하면 따라 갑질하고 행포를 부린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 행포는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수입 다변화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투자할 때 중국할 때 포트폴리오 몰빵되어 있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기업이 그냥 아웃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광물들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기업,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게 급등하기 때문에 썼던 제품을 다시 재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종이값, 펄프가, 원자재가 폭등하면 기업들이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폐지, 휴지를 모아놓는 곳에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재활용입니다. 저희 CR 인베스트에서 투자하는 어떤 종목이 있죠? 기업자로 시작한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러시아발 유럽에너지 위기 불똥.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미 이때 작년에 코로나 시절에 온유값이 폭락하고 가스 가격이 내려갈 때, 이때 여름에 히터를 사고 겨울에 에어컨을 사는 전략으로 이때 섬전 투자했던 사람들만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터지면 그때 어때요? 와,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식은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방법이다. 재료를 분석해서 미리미리 기다리는 거 중요하다. 결국 주식 투자는 간단한 이겁니다. 재료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그 아래에 있을 때 미리미리 모아두었다가 이 가치가 발현이 돼서 오버슈팅이 될 때 그때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도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에 올리기도 합니다. 인플레 짓눌렸던 채권 시장 22년 만에 최악. 왜 최악일까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가 정점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채권의 수익이 높아지지만 금리가 아래에 있을 때는요.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손해볼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채권에 올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걸 뭘까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자, 한국 경제구매 내년에도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10위 되는 데는 쇠퇴하는 업종이 있고요. 유지하는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쇠퇴하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성장하는 업종인데 어떤 대악재를 통해서 악재를 해서 언더슈팅으로 떨어져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결국은 좋은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현 정부가 뭔가 노력하고 하나 있는데요. MSCI에서 대한민국은 중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기관들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MSCI 선진국에 편입하기 위해서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많은 요건들 중에서도 하나의 항목이 공매도 비율입니다. 전 종목의 공매도를 했을 때 선진국의 지수가 올라간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는 2022년도 더 전방위적으로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좋지 않는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가치가 담보되는 기업들은 함부로 공매도 세력들도 들어갔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종목이 바로 뭐예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전혀 실적은 없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들의 타켓이 된다. 이해됐으면 주목. 그렇다면 우리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2020년보다는 2023년도,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 2025년도가 좋아질 종목을 사야 공매도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나 계속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MSCI에서 선진국이 된다. 그 말은 선진국에 있는 펀드 자금들 63조의 자금이 대한민국에 밀밀듯이 들어온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고객 예탁금 60조이 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의 주식이 품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종목이 품귀가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 보기에 좋은 기업들의 물량들이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은 내년도 초에
한국 드디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됐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열강의 도가니에 빠질 겁니다. 자, 올해 수익률 승자는 원유 70%, 미주시 20%, 구리 25%, 리츠 35%, 금 마이너스 7%, 미회사채 마이너스 1.5%, 중주시 0.7%, 한국국제 0.6%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내년도는 이렇게 바뀐다고 봐요. 이렇게.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는 물국필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는 누가 좋다? 중국 주식이 좋고 한국 주식이 좋을 것 같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영끌해서 사죠. 왜?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대표적인 꼭지가 지금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지금 부동산 2억에서 3억이 떨어진 거 아세요? 그러면 지금 빚내갖고 영끌해서 1년 반 전에 세종시 아파트를 34평짜리 들어갔던 분은 지금 어떨까요? 아마 지금 입안이 바짝바짝 타고 미칠 겁니다. 맞나요?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업 물류창고에 있는 수송시장에 든 돈 몰린다. 이제 점점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물류창고, 리스마의 물류, 소비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대응해주는 업체들이 나온다는 거죠. 물류기업과 창고를 잇는 미들 마이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배송을 빨리빨리 해줘야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그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점점 이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이런 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만이 더 많은 돈들을 가져갈 것이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80%를 빅테크 기업이 가져간다면 2030년대는 80보다 훨씬 높은 90%가 될지 92%가 될지 98%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빅테크 기업들이 블랙홀처럼 저에게 돈들을 가져갈 것이다. 자, 오늘 이걸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R, 애벌레, 번데기, 나비. 이 가정이 있듯 기업도 이 가정을 거쳐서 살아남고요. 그 기업 안에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똑같아요. 어떤 제품 1번, 2번, 3번, 4번 이 제품 중에서 1번은 이 곡선을 잘 따라가지고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 4번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패해서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원리는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R, 애벌레, 번데기, 나비. 지금 우리는 CR 인베스트는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요? 이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구간에 머물러 있고 이 기간에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과 서비스와 제품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그 기업에 특히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그 회사는 사실은 R, 애벌레, 번데기인데 시장의 평가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게 R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 기업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기업이 원래 번데기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때요? 이 R이 돼버린 거죠. 근데 기업들은 진짜 투자가들은 진짜 R인지 알아. 옥석을 못 갈아서 가지고. 이게 사실 번데기인데 R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까? 기회가. 저희는 이런 기업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요. 절대 관심 없는 영역이 여기 있는 기업들. 이미 날라가지고 프리미엄을 겁나 주는 기업에는 관심 없습니다. 유명한 기업, 그 다음에 고평가된 기업, 우리 CR 인베스트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 가정을 이렇게 그 조건들을 갖추면서 어때요?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 또 여기서 R을 낳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이 그래프만 알면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기업은요, 이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과
경영진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면 결국은 이들은 우상향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기업은 걸러내고 우리는 몇 년 전보다 이 저점이 올라가는 기업들, 이 저점이 올라가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폭락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 회사의 가치 때문에 떨어진 것은 심각한 건데 돌발악재로 떨어지는 이런 언더슈팅 국면, 외부 악재가 투자가들의 심리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에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이 90% 떨어지고 매출이 80% 폭락하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기업의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외부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따른다. 박앤헌터가 돼야 될 절호의 찬스다. 오늘 일단은 첫날, 내일에 이어서 또 수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료를 봐야 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필패를 볼 것이고 모두가 관심 갖지 않고 소외받고 있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들어가면 필승을 갖는 카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상 CR인베스트 박상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